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랜덤 시그널 1.5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먼저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것을 결국에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XF 즉 프리 트랜스폼 결과죠. XT를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영역 신호로 바꾼 XF에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을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사의 XF 주파수 F마다 정의되는 에너지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시간 영역으로 따지면 순간 전력이죠. 그래서 XT의 제곱과 대응되는 XF의 절대값의 제곱을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시그널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봐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먼저 정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정의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시그널이 그 시그널을 시프트한 시그널과 동시에 얼마나 비슷하냐 어떤 임의의 시그널이 시프트 됐을 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과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냐 하는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로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란 것을 어떤 XT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정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앞에서 정의했었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였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 시그널의 절대값의 제곱의 시그널, 그렇죠? 이 시그널의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특성들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갔고요. 그래서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랜덤 시그널이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랜덤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결과를 어떤 실수값에다가 대응시키는 그런 매핑,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확률 변수 라지 x에 대한 변수값 x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것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해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CDF의 특성은 항상 단조 증가하면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CDF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통신 이론을 배우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확률을 배우셨던 분은 확률에서도 많이 배우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DF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PDF를 정의하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정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이렇게 소문자 P로 표현을 해줍니다. Px는 랜덤 변수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랜덤 변수의 특정값 X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그 값을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PDF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앞에서 봤던 CDF를 우리가 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특성상 확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에서부터 우리가 PDF하고 확률의 관계는 어떻게 주어지냐? 어떤 랜덤 변수가 x1과 x2 사이에 있을 확률은 PDF를 적분한 값과 같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 안에 x1에서 x2 사이에 x1이 빠졌네요. x1에서부터 x2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의 랜덤 베리어블이 생성돼서 분포할 확률은 그것은 PDF의 이 부분의 적분한 면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면적과 같다는 것이고요. CDF에서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CDF에서는 CDF의 값 자체가 바로 확률이었죠. X2 지점에서의 확률은 뭐예요? 이 확률은 X2보다 작을 확률이고요. 이 X1에서의 확률은 large x라는 랜덤 변수가 x1이라는 특정 값보다 작을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올 확률은 요 값에서 요 값을 직접 빼준 값,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번의 길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것과 요 빗금친 면적의 넓이 1번 두 개가 같다는 것이죠. 그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DF와 PDF의 특성, 이해, 요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x라는 랜덤 변수의 n번째 모멘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평균은 1차 모멘트라고 우리가 표현했고요. 민밸류죠. 1차 모멘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리언스는 우리가 세컨 모멘트를 어떻게 주죠? 퍼스트 모멘트의 제곱으로 빼주는 거죠. 그것과 결과가 같은 거죠. 그래서 랜덤 변수 마이너스 평균값의 제곱에 익스펙테이션을 해준 거, 기대값을 취해준 거. 그런 우리가 기대값, expectation operation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죠? expectation operation은 어떤 랜덤 변수 x에 함수 f가 있을 때 그거의 평균값,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PDF에다가 그 fx를 곱해서 전체를 적분해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함수 자체가 f가 그냥 large x다. 없는 거죠. 특별한 함수 변환이 없으면 이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평균값을 구하는 우리가 PDF에서부터 구하는 PDF죠. PDF에서부터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줘요? 분산의 정의는 large x라는 랜덤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렇죠? 얼마만큼 분포가 이 평균이 이쯤 있다고 하면 분산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평균이 m 값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에 m이 있다고 하면 이 m 각각의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m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언스 시그마 x 값은 이 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분포되어 있느냐. 만약에 m 값의 베리언스 값이 굉장히 작다는 뜻은 뭐예요? m에 굉장히 분포가 몰려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만약에 시그마 x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퍼져 있겠죠. 평균보다도 더 큰 값들이 많이 분포하는 이런 값들이 되겠죠. CDF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DF에서는 m 값에 대해서 분산 값이 만약에 굉장히 작다. 분산이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CDF가 여기 이렇게 몰려 있겠죠. 그래서 만약 유닛 스텝 펑션처럼 m에서 급격하게 1로 증가하는 이런 펑션이 나타나지겠죠. 평균이 있을 때. 만약에 시그마 x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증가하겠죠. 스무스하게 증가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에 우리가 적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포된 확률 분포의 적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m 값에 만약에 다 몰려있다. 즉 시그마 x 값이 0이다 그러면 그런 함수 값은 굉장히 여기 이렇게 몰려있겠죠. 맞죠? 전체 면적은 당연히 1로 똑같아져야 될 것이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랜덤 베리어블 1장 5절에서 다 정리를 했고, 우리가 평균, 분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probability theory에서 이 랜덤 변수라는 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그 랜덤 변수를 시간으로 확장하는 거, 인덱스로 확장하는 거를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통신 시스템은 이런 랜덤 프로세스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랜덤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1장 5절에 나오는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는 어떤 랜덤 변수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패밀리라고 하는데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랜덤 베리어블들을 어떤 인덱스로 모아놓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번호를 달아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주사위를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을 때 인덱스를 매겨서 첫 번째 던진 결과, 랜덤 베리어블의 결과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 던진 결과 역시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랜덤 변수를 생성하는 이벤트들을 반복해서 하는 걸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 반복된 결과들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긴 당연히 인덱스가 달려 있겠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횟수라든지 몇 번째라든지 그런 번호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 A 그리고 타임 t를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시간 t에 나타나는 랜덤 베리어블, 시간 t에 시행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이벤트의 랜덤 베리어블, 대응되는 랜덤 베리어블, 특정 이벤트 A에 대응되는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의 a, j 요걸 갖다 번호를 붙여서 j번째 이벤트 뭐 시간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A라는 이벤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지기다 아니면 노이즈를 측정했다 라는 이벤트라면 A라는 게 J번째 측정한 거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그냥 A라는 이벤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랜덤 변수가 대응된 결과 값이 우리가 관찰해야 될 중요한 값들이기 때문에 뭐 XJ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값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벤트 A들을 쭉 모아놓은 거를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이란 말을 쓰게 되고요. 뒤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특정한 시간 t에 대해서 t가 tk일 때 그때 랜덤 프로세스 XA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랜덤 프로세스 TK일 때 랜덤 베리어블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이런 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걸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고 전체를 패밀리된 번호가 붙여진 이런 전체 랜덤 베리어블의 전체 모음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의 특정 시간, 특정 이벤트에 나온 그 결과는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실수값에 대응이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특정 이런 패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앙상블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런 전체 모음을 랜덤 프로세스의 모음을 앙상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얼가딕이란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얼가딕 프로세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얼가딕 프로세스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얼가딕 프로세스는 타임 에버리지한 것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에버리지하면 그게 뭐랑 동일해지냐면 앙상블 에버리지랑 동일해진다는 거야. 에버리지랑 동일해진다는 거야. 앙상블은 뭐고 그럼 타임 에버리지는 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림 1.5를 보시면 일단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서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실제로 타임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이즈를 측정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노이즈 측정을 시간 t 이퀄 뭐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노이즈 어떤 특정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우리가 x1 첫 번째 이벤트가 요 이벤트예요. A1이란 이벤트가 첫 번째 어떤 시그널을 측정한 거예요. 두 번째 측정을 해봅시다. 두 번째 측정한 거 우리가 x2t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측정하면 랜덤하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다르게 나옵니다. 뭐 분포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르게 나옵니다. 전혀 다르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겠죠.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개가 이걸 실제 리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런 x축 위에서 값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 여기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수직선이 아니라 이거는
시행의 횟수입니다. 시행의 횟수,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얘도 0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건 시간축이고 이건 여러 번 시행한 몇 번의 시행을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걸 갖다가 그냥 이런 시간 t에 대해서 그려준 거죠. 이해되시죠? 이 값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특정 TK에 대해서 어떤 시간 TK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K에 대해서 관찰되는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을 x1 TK라고 할 수 있죠. x2 T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값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어디서 내주냐면 우리가 평균을 이 특정 시점에서 이 각각의 이벤트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죠? 측정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여러 번 한 걸 특정 시점에서 다 평균 내준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앙상블 에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벤트를 여러 개 해주는 거죠. 요 XJ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 요 묶음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앙상블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타임 에버리지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타임 에버리지는 뭐죠? 이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x1t 이렇게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본다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좀 다르게 표현하죠. 이거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낸 거. 요 값들을 다 모아서 평균 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타임 에버리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얘는 앙상블 에버리지하고 그 결과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평균을 내는 것이 시간으로 하든 아니면 앙상블로 하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얼가딕 프로세스다. 이런 타임 프로세스, 이런 랜덤 프로세스는 얼가딕한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얼가딕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게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반복해서 다시 똑같은 패턴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분포를 가지고 시간축에서도 랜덤 프로세스는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나올 거고 그걸 갖다 반복해서 여러 번 독립적인 다른 시행을 했을 때도 역시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분포가 각각의 값들이 가지는 값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분포를 가지겠죠. 비슷한 분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를 뭐라고 한다? 얼가딕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행했을 때랑 다를 때 시행했을 때랑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각각의 시간 영역을 쭉 늘려놓고 보면 각각의 앙상블 값들이 랜덤 베리어블 값들이 각각의 여기서 뽑은 랜덤 베리어블 값들이 관찰되도록 이 구성이 만들어져야겠죠. 이런 구성을 가진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가딕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랜덤 프로세스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노이즈나 신호를 측정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측정하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언제는 이렇게 측정이 되다가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분포를 가질 수도 있겠죠. 시그널이. 그렇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타임 에브리지한 거하고 앙상블 에브리지한 거하고 값이 달라져야겠죠. 왜냐하면 분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앙상블을 모아놓은 것들의 분포하고 타임에서 모아놓은 랜덤 프로세스의 값들, 랜덤 베리어블들을 다 모아놓은 거하고 값이 분포가 달라지겠죠. 특성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가딕 프로세스는 시간축에서 랜덤 베리어블들을 각각을 모아놓은 걸 갖다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한 거니까 랜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른 시행에 있어서 그 랜덤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발생시켰을 때 특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앙상블 에버리지를 우리가 주로 관찰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타임 에버리지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동일하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기에서 노이즈를 우리가 일반적인 측정하는 값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측정하나, 조금 이따 측정하나, 뭐 온도가 비슷하다고 하고 환경이 비슷하면 거의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일반적인 송신 신호, 수신 신호 그런 값들을 측정했을 때 일반적인 랜덤 변수, 랜덤 프로세스로 했을 때 그런 시그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모두 얼가딕 프로세스 안에 든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가딕 프로세스가 그런 정의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 결국엔 평균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민값을 구할 때 우리가 원래는 익스펙테이션을 해주면 앙상블 에브리지를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의 측정값에서부터 시간 인덱스로 주어진 그런 랜덤 베리어블들의 평균값으로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PDF에서부터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의했던 얼가딕 프로세스면 이제 민은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x에 우리가 tk 특정 시점에서의 이게 앙상블 에브리지죠. 특정 시점 tk에서의 x 값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갖다 x1에서부터 x2 이 j라는 인덱스를 빼고 랜덤 베리어블로 그냥 표현해 준 게 앙상블이죠. 그죠? 앙상블 랜덤 베리어블들을 평균해 준 거죠. 익스펙테이션 해주는 오퍼레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가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냥 PDF로 그 x에 PDF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인데 tk에 있을 때의 평균이죠. tk 있을 때의 평균, 요 값을 얘기한 거죠. 이런 pdf 값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랜덤 베리어블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rx의 t1 그리고 t2 이거는 expectation의 xt1, xt2 이 두 개를 갖다 평균 내준 것과 동일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t1과 t2 두 지점에서 각각의 지점에서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을 곱해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주는 걸 갖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와이드 센스 넓은 의미에서 와이드 센스라는 넓은 의미에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WSS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요. 이런 조건을 이거는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expectation에 어떤 x 랜덤 베리어블이 t라는 값에 대해서 평균해 준 걸 우리가 다 m이라고 해주죠. t1 어떤 특정한 값에 상관없이 그렇죠? 항상 평균값이 나온다. 특정한 값에 상관없이 앙상블 에브리지가 여기서도 평균하고 여기서도 평균하고 여기서도 평균해도 언제든지 다 m이 나온다. 시간 t에 무관하게. 그런 경우 우리는 이런 시그널을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조건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도 포함해야 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 값이 결국에는 rx의 t1-t2의 값의 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면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을 여기서 T1에서 뽑고 T2에서 뽑고 해서 그 두 개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겠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차이를 우리가 이동시켜가지고 그 차이만 동일하다면 여기서 뽑은 거하고 모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차이가 중요하지 이 각각의 값이 어떤 값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 1일 때도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동일하죠. 그리고 만약에 3, 4일 때도 역시 그 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래서 시간이 어떤 특정 시점이 상관없이 평균값하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하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시간 t에 대해서 그럴 경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wide sense stationary라고 정의를 합니다. wide sense stationary. 넓은 의미에서 시간 t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특성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정의할 수 있어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결국에는 우리가 특히 정의할 때 뭘 정의하냐면 리얼 값으로 주어지는 리얼 밸류로 주어지는 WSS 시그널을 가정합니다. WSS 프로세스를 가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RX의 타우가 R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마이너스 타우하고 동일하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었죠? 랜덤 베리어블에서 봤었는데 이제 X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놓은 거죠? 랜덤 프로세스, 시간을 포함하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이 X는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결국 주어지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 축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그런 측정들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확률적인 분포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그런 값들, 실수 값들을 우리가 모은 거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RX의 타우의 절대값,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값은 복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매그니튜드는 항상 어떻게 되죠? RX의 0일 때의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항상 어떻게 됐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서 봤었죠? 항상 0일 때가 가장 잘 매칭이 되잖아요. 시프트를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x1에서의 이 하나의 값을 갖다 시프트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놓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가지고 다 적분해주면 당연히 그거의 파워가 가장 크겠죠. 만약에 얘를 요 자체를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시프트에서 이 값과 곱해주면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0일 때가 타워 값이 0일 때가 시프트 하는 값이 가장 작을 때가 가장 값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산 모양으로 생긴 그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0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GXF, 즉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하고 똑같아요?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얘기고요. RX의 타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RX의 타우를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시켜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RX의 타우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해준 결과가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해주면 랜덤 프로세스에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전에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그거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GX의 F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GXF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조건, 네 번째가 우리가 RX에 0을 집어넣어주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RX에 0을 집어넣어주면 XT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자신과 곱해서 어떻게 해주죠? 적분해 준 거죠.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T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제곱해 준 거에
expectatio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특성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우리가 정의했던 GXF가 결국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게 된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앞에서 정의했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이런 관계들에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조건 아래에서 이제 랜덤한 시그널들,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를 먼저 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죠? 시간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 시켜준 패밀리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걸 정했죠. 그래서 랜덤 변수가 이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관찰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앙상블 셋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본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느냐? 그 랜덤 베리어블 이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주어졌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셔너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각각의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도 역시 타임 시프트 돼서 똑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럼 여전히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랜덤 베리어블에서 관찰했던 것처럼 이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 오토 코릴레이션 관계에서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의 이제 확률적인 특성, 그렇죠? 분포의 특성들 그리고 그런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프레이 트랜스폼 사이에서의 특성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노이즈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랜덤 프로세스니까 노이즈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그다음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정의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무선 통신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